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눈, 비가 그치면서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송예림 캐스터입니다. 네, 볼에 와닿는 공기가 참 차갑습니다. 어제와는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오늘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갔습니다. 옷 두툼하게 입으셔야 되고요. 목도리와 장갑 등 방한용품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젯밤 내린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습니다. 안전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하늘이 맑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아직까지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 내일까지 5에서 20cm고요. 예상 강수량도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4도, 영덕 3도, 포항 5도, 경주 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가 3도, 독도 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도 더 추워지겠고요.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등 포항과 경주 인근 대도시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권 잠식 효과는 크지 않지만 지역 소비 기반 확충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구의 복합 환승센터에 이어 테마파크 등이 들어서는 대형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쇼핑과 외식, 여가 활동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반면 경북 중소도시의 소상인들은 지속적인 불황 속에 지역 상권이 크게 잠식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통 충지에다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완스톱 쇼핑을 할 수 있고 식품부터 없는 게 없이 이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다 거기에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항력이 전혀 지금 갖추질 못하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도시의 대형 유통점이 문을 열어도 지역과 연령별로 소비 패턴이 달라 지역경제 유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지역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늘어난다며 전략적인 상품 개발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대규모 쇼핑센터가 됐건 고급 명품관이 됐건 면세점이 됐건 이런 소비 기반이 확충이 돼야 관광객도 유치했을 적에 세수도 확보가 될 것이고 신중하게 업종도 전환을 하고 요즘 패러다임 변화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궁리하고 침체가 이어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은 물론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상권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에 따른 가축 살처분 마리수가 역대 최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발생 28일 만인 13일까지 전국 284곳의 농가에서 모두 1,444만 마리가 매몰 처분됐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195일 동안 1,396만 마리가 살처분됐던 2014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발생 지역도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7개 시도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 살처분된 가축 중 알을 낳는 닭이 10%를 차지해 내년 초까지 달걀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내년에 정부 보유 쌀 52만 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사료용 쌀 공급 물량 10만 톤의 5배 규모로 2013년산 재고쌀 25만 톤과 2014년 시장 격리쌀 27만 톤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달 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kg당 12만 8천 원으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네 시장에 자주 가시는지요? 점포가 새로 생기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손님이 없어 썰렁한 곳도 있는데요. 부활에 성공한 곳의 비결은 무엇인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연일읍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부추를 활용해 부추 특화 거리를 만든 지 6달 만에 시장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부추즙으로 숙성한 부추 삼겹살, 생부추즙을 넣어 반죽한 면으로 만든 부추 자장면, 부추 장아찌와 부추 두부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 먹거리입니다. 블로그나 방송을 보고 외집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아무 식당에서나 부추거리에서 판매하는 36가지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 효자시장도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포스텍 지곡주택단지와 접해 있어 젊은 취향의 개성 있는 가게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수제 소시지 골목을 특화시켜 손님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활력을 되찾은 시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인대학 교육에 적극 참여해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론적인 무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상인대학교, 상인의식 교육을 그걸 받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전혀 다른 상인의 의식이 되면서 우리 시장이 바뀌는 겁니다. 트렌드가 바뀌니까 무조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교수나 건축사 등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자문을 구해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스스로 확보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문 컨설팅 기관과 어떻게 참 인연이 돼 가지고 도움을 받아가 이렇게 참여를 하긴 했지만은 사실 해보면은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시간과 어떤 그런 과정이 상인들 역량으로만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 중소기업청은 올해 전국의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만 2,1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면 썰렁한 시장을 사람들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상가와 사무실의 실거래 가격이 오늘부터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공개 대상을 기존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에서 상업 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상업 업무용 부동산은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신고된 94만 건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와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에서 쓰는 교육용 전기요금도 20% 할인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현재 4,043만 원에서 3,241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는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0년까지 학교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동참 학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11%가 추가로 경감됩니다. 포항에서 베트남 하노이를 연결하는 직항 전세기가 포항공항에 취항했습니다. 포항공항에 국제선 전세기가 운항되는 건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얼어붙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베트남항공 전세기가 4시간여의 비행을 마치고 포항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화물을 내리는 사이 승객들은 입국 심사대로 향하고 비교적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kiểm tra đúng theo quy trình thôi và rất là nhanh gọn, thuận tiện và thân thiện. 포항공항에서 국제선 부정기 전세기가 운항되는 건 지난 2012년 중국 다롄 국제선 운항 이후 두 번째로 내년 1월 1일까지 왕복 4회, 편도 8편 운항됩니다. 베트남 관광객 120여 명은 호미곶 일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4박 5일간의 관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새해 일출 명소인 호미곶 상생의 손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소원도 빌어봅니다. Tôi thấy Pohang rất là đẹp và ấn tượng với bàn tay và biển như thế này. Nếu như mà hôm nay trời mà không mưa thì là cảnh đẹp sẽ thật là tuyệt vời. 포항시는 이번 전세기 운항이 내년 소형항공사 설립 계획과 함께 포항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 또 포항공항에 소형 항공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포항하고 중국, 일본, 대만 등 이래서 울릉도까지 더 아우르는 글로벌 도시, 환동의 중심 도시 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보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선호하고 있어서 이번 전세기 운항이 포항 지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과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2017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고 도내 5천여 명 이상의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족이 있어 지역 여행업계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정기 노선이 잇따라 더 생깁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에어 부산이 대구와 중국 사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개설하는데 밤 10시 반에 대구를 출발하는 노선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번 운항합니다. 또 티웨이 항공이 대구와 필리핀 세부를 오가는 정기 항공기를 새로 띄워 주 5회 왕복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상주 영덕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해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군이 직영하는 숙박시설을 할인합니다. 할인 대상 숙박시설은 창포 풍력발전단지 내 바다숲 향기마을과 해맞이 캠핑장, 장사해수욕장 펜션 등 3곳이며 4명 이상 한 팀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당일이나 전날 통행권 또는 휴게소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기존 요금은 1일 기준 바다숲 향기마을은 10만 원에서 12만 원, 펜션 5만 원, 캠핑장은 4만 8천 원이지만 이 기간 동안은 하루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방 분권을 개헌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9일 국가 변혁을 위한 개헌 추진 회의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김천 출신 이철호 의원이 총괄 간사, 대구의 정종섭 의원이 책임 연구위원을 맡아 자유롭게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례 회의와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춰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방 분권도 들어넣어야지. 국민당이나 민주당에서도 개헌 세력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공동으로 모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히는 등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국민행동, 경상북도 등 분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고 그 방향은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권형 개헌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는 길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라든가 국무총리의 일부 넘기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에 넘기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 분권단체들은 국회 안에 개헌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전문가 그룹을 특위에 참여시켜 지방 분권이 개헌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본격적인 후보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6명의 사회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한 달 동안 권 회장의 경영 능력을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도 검토해 다음 달 이사회에서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19일 권 회장이 최순실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주시는 오는 31일 한 해를 보내고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는 신라대종 제야의종 타종식을 구노동청사 종각공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타종식에 앞서 신라대종 주조 과정을 담은 주제 영상 공연과 송년 포크 페스티벌 등 사전 행사가 열리고 자정을 기해 시민 대표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신라대종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이 밖에도 주령구와 투호, 신라복 입기 등 민속놀이 체험과 먹거리 체험도 무료로 진행됩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이 개원된 데 이어 안동에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잇따라 들어섭니다. 도청 이전과 함께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은 물론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바이오 벤처 프라자에 들어선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은 앞으로 백신 글로벌 산업화를 위한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 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내년에는 동물 세포를 기반으로 백신 생산을 지원하는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로써 안동은 이미 가동 중인 SK케미칼 백신 공장과 SK플라즈마 혈액 제제 공장 등과 함께 미래 신성장 동역인 백신 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국제 백신 연구소 안동 분원이 이제 개소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안동의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켜 나갈 겁니다. 국제 백신 연구소 안동 분원을 시작으로 안동에는 내년에 공공기관 신설과 유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 한국전력 경북지역본부에 이어 중소기업청 경북북부 사무소가 신설돼 경북북부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펴니다. 또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가 내년에 설립되고 안동경찰서는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됩니다. 2018년에는 통계청 동북권 통계조사센터와 안동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되거나 설립됩니다. 내년에 7개 기관이 안동에 들어서게 되면 300여 명의 신규 인력이 생겨나고 행정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청 관련 기관을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과 공공기관 유치를 안동시가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올해 배추 가격이 오르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1,300여 곳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업체 수 1,200여 곳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음식점이 97%인 1,100여 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공업체 17곳, 유통업체 9곳 등이었으며 최근에는 이른바 포대 가리를 하거나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하는 등 위반 수법도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 청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에너지 절감 실적에서 울릉군청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 2010년부터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야간 시간 대기 전력 차단과 여름철 냉방장치 중앙 통제, 겨울철 난방 제어 등을 통해 올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보다 25%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에너지 자립섬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범군민 실천 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이 경북교육청에서 주관한 2016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공무원 13명이 참가해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이 입상하는 등 종합점수 1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정보지식인대회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에 뽑혔습니다. 네, 볼에 와닿는 공기가 참 차갑습니다. 어제와는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오늘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갔습니다. 옷 두툼하게 입으셔야 되고요. 목도리와 장갑 등 방한용품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젯밤 내린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습니다. 안전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하늘이 맑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아직까지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 내일까지 5에서 20cm고요. 예상 강수량도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4도, 영덕 3도, 포항 5도, 경주 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가 3도, 독도 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도 더 추워지겠고요.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